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7월 전세대란 온다고 그렇게 떠들던 언론들 요즘 잠잠하죠? 7월이 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으로 물려있던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댔었는데 막상 7월이 됐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불안을 얘기하면서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는 떨어질 일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안 산 사람이 바보니까 더 이상 불안감에 떨지 말고 집 사라고 등 떠밀었던 언론이에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부터 미친 전세값 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습니다. 전세가 마치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들을 했죠. 10,000가구 가까이 되는 대단지에 전세 매물 40건밖에 없고 호가는 치솟아 올랐다고 정말 전세 멸종의 시대가 올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다고 하면서 이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집 없는 사람 큰일 났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써댔어요. 근데 전체적인 수급이 줄어든 상황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 그냥 눌러앉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며 전세가 없다 하니 호가는 치솟아 올랐고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환경에서 그 올라간 호가를 맞춰줄 수 있는 전세 계약은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 계약되는 전세가 높은 금액에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런 게 아니라 일부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호도를 했어요.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대가며 언론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 사람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에 2년 살던 거에서 꼴랑 2년 더 늘려서 4년 더 살게 해주는 이 법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하는 정책마다 잘못됐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몰아갔습니다. 하다 가위바위보 이겨야 계약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집 보려고 줄 서 있는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런 전세난 기사들이 집값이 너무 올랐음에도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던 집에 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80%가 그대로 있었죠. 임대료 올라간다 했지만 대부분 5% 이내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팩트고 현상인데 일부 지역에 고가의 전세 거래만 부각시키면서 전세 대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전세난을 이유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떠들어댔었죠.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서 전세난 유동성을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세가는 실제로 올랐고 이를 활용한 갭 투자가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현상이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전체 집값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영끌 갭 투자에 많이 물려들 있죠.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그럴 수가 없다. 시장에 전세를 놔야 하는 수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심각한 전세난은 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좀 들어맞고 있는 것 같죠? 예전에 제가 전세가 관련해서 소금물을 빗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면 전세금은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소금물의 농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세가 가능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는 물량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으로 시장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 즉 물의 양이 줄어들었죠. 수조에 칸막이가 설치된 것과 같아요. 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나올 물량이 없으니 물은 줄어들고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진해질 수밖에 없죠. 칸막이 반대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칸막이가 쳐진 일부의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폭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것,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 이 칸막이가 제거되면 묶여있던 물량도 똑같이 더 비싸진다고 이렇게 호도를 했던 거죠. 덧할 소금, 즉 전세가를 더 내줄 그러한 유동성이 없음에도 짜진 만큼 똑같이 짜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었던 이유, 너무나 싸게 빌려줬기 때문이죠. 월세를 내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는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었어요. 5억 전세 예를 들면 1억 자기 자본에 월세 살던 사람이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월세 내던 것만큼 이자를 내면 투룸 월세에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월세 살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했고 이렇게 쏟아지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메꿔줄 수 있었어요. 근데 개인의 부담 수준은 똑같은 거죠. 전세가 급등했다고 하지만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전의 부담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대부분이 갭투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갭투자 물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장에 나올 전세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도 이와 같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자기 명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이자 사금융 전세금이 필요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 목돈을 맡겨놓고 저렴하게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전세값에도 집이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죠. 전세시장 급매물만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화랑을 틈타 수많은 아파트가 계획이 됐고 지어지고 있고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들 돈이 없어요. 잔금 마련이 급한 집주인들 전세를 내놓고 있는데 안 나가죠. 전세가 아니면 돈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집주인인 게 우리 아파트 시장의 현실입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메꿔줘야 돈을 돌려줄 수 있죠. 세입자 빼줄 돈이 없습니다. 내 집 못 들어가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죠. 그동안 자기 소득과 관계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써서 집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불린 빚 때문에 대출 총량규제 들어가고 1억 이상 채무에 대해서 이제 DSR이 적용되는 DSR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니 더더욱 돈 구할 길이 없어요. 기존에 돈 구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돈도 다 남의 돈이고 또 남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어디서 돈을 구해서 돌려줘야 하는 입장인데 구할 곳이 사라진 게 현실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2배로 뛰었으니 이제 이 전세를 메꿔줄 사람은 더더욱 없죠. 차라리 월세 사는 선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월세 100만원 내는 것보다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00만원 부담이 아니라 이제 200만원 부담이 된 게 현실이죠. 그런데 전세 호가는 정신 못 차리고 높게 부르고 있으니 비싼 값에 그 집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세 수요가 받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4월 이후에 전세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세 대란이 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될 시점이 됐습니다. 하느니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았죠. 맨날 0.25 올리는 것도 쩔쩔매면서 올렸는데 0.5%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올라가는 속도 상상을 초월한 속도죠. 1년도 안 된 10개월 사이에 1.75%의 기준금리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거저 쓰던 돈값을 달라고 하는데 급격하게 많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분양가도 많이 올랐으니 잔금 치르려면 그만큼 전세값 올려받아야 하겠죠. 전세값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금리로 쓰던 전세자금 이것도 이제 부담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전세 안 들어가고 반전세 선택을 하죠. 기존의 보증금 7억인 집에서 5% 올려서 전세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이 5% 올려줄 돈이 없습니다. 원래 전세금도 대부분의 한계치였던 게 현실이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으로 남한테 무이자로 전세금에 묶어두기엔 굉장히 아깝죠. 은행에 맡기면 8% 10% 주는 시대가 곧 오는데 집주인한테 공짜로 빌려줄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월세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빅스텝하고 앞으로 또 금리는 더 올라갈 예정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른 집값에도 더 오른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들 이제 거래는 안 되고 월세화가 가속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사라진 거 이 빅스텝 때문에 사라졌나요? 거래가 없어진 건 시장의 마지막 수요, 미래 수요까지 다 소진하고 난 작년부터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더 거래가 살아날 이유가 없죠. 거래 절벽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율 80% 넘으면 반전세 하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하죠.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전세가도 지키지 못하는 매매가가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월세를 택하는 이유, 고금리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돈을 굴리지 깔고 앉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계속 떨어질 상황인데 내 피 같은 전세금 떼이고 내가 사려고 마음먹지도 않은 집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싫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월세를 택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감을 가지고 전세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고 월세화 현상이 가중되니까 전세 대란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갱신 청구권으로 묶여있던 물량들이 시장으로 쏟아지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기존에 4억 전세였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6, 7억 전세 받았으니까 이 물량들이 풀리면 전부 다 6, 7억으로 풀릴 거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걸 메꿔줄 사람이 없는 시장, 4, 5억이라도 전세를 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 가장 고점을 찍었던 그 전세가만큼 부를 수 없는 게 팩트입니다. 갱신 청구된 전세 물량 여기에 집주인들 지금 들어와 살까요? 이들 다시 사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시중의 금리는 올라가고 돈 구할 길은 전세금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들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새들어 사라졌던 사람들 이들도 어려워진 입장입니다. 소금물의 칸막이가 거치는데 예전의 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전세값이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인플레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화 긴축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돈값이 귀해짐을 뜻하고 사람들은 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벌써 조달금리 급등으로 기업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투자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약 80%가 변동금리로 돈 빌려서 쓰고 있고 그 빚이 1900조가 넘어가고 있죠. 1900조가 넘어가죠. 또 전세 사금융으로 빌려간 돈이 850조에 달하는데 이런 빚을 끌어안고 있는 대출자, 영끌족,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투룸 월세 살던 사람이 5억 전세로 메꿔준 시장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금리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다운사이징 하거나 더 싼 전셋집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5억 전세 났던 집 다시 5억에 누가 메꿔주기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전세를 메꾸기가 힘들어지는데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광교 집값이 넉 달 새 3억이 빠졌습니다. 2년 상승치를 전부 다 반납할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싼 상황인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매물만 쌓이는 게 현실이죠. GTX 호재 돈 많은 사람 많다. 지금이 가장 쌀 때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천정부지로 올리는 호가에 사줄 사람도 없고 또 그 집에 살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깡통 전세 조짐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놨으니 이 두 가격이 만나는 깡통 전세의 상황 머지않은 얘기입니다. 8월 되면 전세값 뛴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전세값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지금 돈값이 귀해지는 이 시기, 그리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러한 시기에 빚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 그냥 막 메꿔줄 수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월세 살죠. 깡통 전세 쓰나미가 올 수 있는 이거 개연성 굉장히 높죠.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그러한 현상은 지방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집값 당장 문제 없지만 본격 하락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오늘은 못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지금 시장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 대부분 다세대에 국한됐었는데 이제 이게 아파트로 확대가 되고 또 그 절대 금액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충격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6억 하던 게 지금 3억 5천 송도 집주인들 비명을 지르고 있죠. 분양가만큼 전세금 받아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값 상승분만 노리려고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6억을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왔죠. 호가는 어떤지 몰라도 당장 빼달라는 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6억에 누가 다시 들어와 주지 않죠. 6억 하던 전세값이 3억 5천까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3억 5천을 어디서 마련할 수 없는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주인입니다.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높은 전세가를 가지고 갭 투자라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버팀목이 됐던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본 더 잃기 전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을 때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매물도 늘어나고 전세 물량도 쌓이고 있는 게 갭 투자가 횡행한 지역의 현실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누군가 들어와 줘서 급한 불을 꺼줘야 되니까 내린 가격이라도 집 채우려고 지금 아우성이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집주인들 빠른 거래를 위해서 가격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현실이고 이 현상은 고금리 시대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서울 전세가 그 떨어지는 폭이 커지고 있죠.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니까 차라리 월세 들어가겠다 하니까 전세값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를 지었고 그 아파트에 누군가가 다 채워줄 만큼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채워줄 사람은 있어도 그 가격에 채워줄 유효 수요가 없는 거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10채 중에 8채가 넘게 텅텅 비어 있죠. 미입주 사유 1위가 세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분양받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분양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더 오를 거니까 일단 받아두자. 그리고 그 집은 전세 놓자.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놨는데 이 집을 채워줄 세입자가 없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한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4월보다 10%가 넘게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입주를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분양가도 올랐고 받아야만 하는 전세금 그 금액을 포기 못하고 그 호가에 내놓고 있지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여력이 없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거 임차인들 이제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런데다가 집은 안 팔리죠. 자기가 집 팔고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든 빚을 청산하고 메꿔서 유지해야 되는데 집을 팔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아니면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이걸 메꿔야 되는데 이 대출도 이미 땡겨놓은 대출이 풀이기 때문에 이 대출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
빚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이 시장의 민낯이기 때문에 이제 동거할 길 없는 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작정 전세금이 올라갈 수 없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죠. 기존에 빌린 전세금도 갚아낼 수 없는 역전세를 걱정할 시기, 그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전세대란 얘기에 가장 최고점에 들어간 세입자들, 역전세 상황에서 집주인 돈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예의주시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